책을 읽는 사람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지만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책을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돈과 삶을 이야기하는 해피니스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신용불량에서 연봉 10억 CEO로 되기까지 인생을 바꿔준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원래 책을 안 읽었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난독증이랑 ADHD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집중이 잘 안 돼서 안 읽었었는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마인드적으로, 스킬적으로 부족할 때 성공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책밖에 없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따져보니까 작년 한 해 제가 책을 5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물론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선정하기 힘들었었지만 그중에 가장 영향을 주고 3번 이상 읽은 책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룸에 있어서 저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뭐였냐면 제가 자존감이 낮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따뜻하지만 뼈 때리는 현실적인 조언들과 실전 연습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 또 마인드셋이 필요할 때 등등 그냥 어떤 이유로든 감정이 좀 올라와 있을 때 바이블처럼 보면 해결되는 책이었어요. 사실 이 책은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와닿는데 그래도 몇 구절만 조금 읊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현재의 삶은 취약해진다. 잘못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생각을 제어하는 탁월한 방법이 곧 집중이다. 명심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작은 성과에도 마음껏 기뻐하라. 네, 잘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짧은 순간에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깨달은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도 되고 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고, 지금도 항상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책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정말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너무 버겁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바로 켈리체님의 웰싱킹입니다. 흑수저의 빚 10억. 뚱뚱한 40대가 엄마를 위해 살고자 다짐한 후에 5천억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비결을 적은 책인데요. 이 책은 가독성도 너무 좋고 저 개인적으로 저도 성공의 원동력이 엄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남을 돕기로 결심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면서 인간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점이 저한테 너무 공감이 되고 마인드가 너무 멋지셔서 좀 후루룩 읽어버린 책입니다. 여기서 불을 끌어당기는 7가지 생각불이라고 해서 핵심 가치, 결단력, 선언, 믿음, 신념, 확신, 질문, 이 단계로 구체적으로 내가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생각과 행동 습관을 잡아주는 게 저는 너무 직관적이라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랑 같은 상황이 닥쳤지만 A라는 사람은 와, 큰일이다. 나 코로나 걸리거나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경기 안 좋아져서 나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B는 이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뭘까? 비대면 시대에서 내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혹시 코로나가 안 끝나게 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은 상황이더라도 나의 태도와 각오가 바뀔 때 운이 따라온다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고 합니다. 웰싱킹의 진정한 힘은 선한 영향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를 통로로 삼아 타인에게 부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참 멋지다 생각하고 공감이 됐던 게, 저는 솔직히 지금 돈 때문에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처음에 원하던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사람들 지킬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긴 해요. 근데 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 책임져야 되는 직원들이 생겼잖아요. 그 직원들이 돈 벌어서 대표님 저 빚 갚았어요, 차 샀어요, 집 샀어요 할 때 행복감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잃었을 때 느꼈던 피치보다 비교 안 되는 수준의 피치와 성취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나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때보다 지금 다른 목표를 향해 감에 있어서 신경 쓸 건 솔직히 더 많아지긴 했는데 오히려 행복해서 스트레스가 원동력이 되는 느낌? 이 매슬로우의 욕구도 보면 맨 위가 자아실현의 욕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웰싱킹에서 인상 깊은 구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사과나무다. 어떻게 하면 실하고 단 사과를 키울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비바람의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 책을 치열하게 살고는 있지만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분, 또한 습관 형성이 잘 안 되거나 지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함에 있어서 왜 즐겁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목표를 향해 감에 있어서 왜 행복한지에 대한 답과 제가 돈을 벌면서 이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 책을 보면서 가이드라인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나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책은요,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부를 이루는 핵심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직원이라든지 고객 등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제가 가장 두려운 점이 내가 말한 의도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진심이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심리나 뇌과학, 리더십 관련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이 재밌는 점이 뭐냐면,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편견으로 가득하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이다라는 전제를 깔아버림으로써 내가 보는 시야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모든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을 최대한 품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카테고리 자체가 뭐 기분 상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 뭐 대화 잘하는 방법,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에서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라서 저도 주기적으로 읽게 되고 추천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와닿는 문장 중에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상대가 당신에게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게,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저도 책 읽 겸 해서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 책은 초반에도 활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매달 읽으면서 책에서 배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고 기록하고 내가 이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내 가치관이나 결이 다를 뿐이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기에 사람마다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조차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거 교훈으로 삼으면 살아가는 데 너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필수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신용불량 에서 연봉 10억, CEO로 되기까지 인생을 바꿔준 책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세 책 다 어렵지 않게 쉽게 쓰여진 책들이라서 책을 안 읽으셨던 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지만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책을 읽습니다. 창조는 어렵지만 모방은 쉽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빙빙 돌아서 가지 마시고 빨리 가는 지름길 바로 책이니까 우리 같이 책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저처럼 책 읽을 때 집중이 안 되거나 안 읽혀서 못 읽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1년에 50권을 읽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갖고 와볼게요. 그리고 그 외에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혹시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자에 더 가까워지셨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